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 이동진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선풍기를 틀어도 미지근한 바람만 나와서 답답하다고요?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요금이 무섭고 선풍기만 틀자니 뜨거운 바람에 오히려 짜증만 늘어난다고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선풍기에 딱 한 가지만 붙이면 에어컨이 필요 없어집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올해 67세인데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절약 교육을 받는데 강사분이 신기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선풍기에 이걸 붙였더니 갑자기 얼음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니까 전기료가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딱 42,000원 나왔어요. 여름철에 전기요금이 10만 원도 안 나왔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죠. 그것도 전기료 아끼려고 더운데도 땀을 뻘뻘 흘리고 끈적거리며 밤에 자다 깨는 일도 없이 아주 시원하게 보냈거든요. 오늘은 선풍기에서 에어컨 강풍보다 시원한 바람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을 줄이고 폭염의 무더위 속에서도 땀이 마르게 하는 이 차이를 모르면 나만 손해예요. 먼저 왜 선풍기 바람이 시원하지 않은지부터 알아봅시다. 그 이유는 바로 뜨거운 공기를 그대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방 안 공기가 이미 후끈한데 그걸 그냥 돌려봤자 시원할 리가 없죠. 선풍기를 잘못 쓰면 바람이 더 뜨거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죠. 왜 이렇게 안 시원하지?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정말 다릅니다. 지금 당장 시원한 바람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럴 때 얼음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큰 그릇이나 대야에 얼음을 가득 담아서 선풍기 앞에 놓는 거예요. 선풍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곳 바로 앞, 딱 30cm 떨어진 곳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선풍기 바람이 얼음을 지나면서 차가워져서 나옵니다. 바람이 얼음에서 올라오는 시원한 기운을 끌고 오면서 방 안 전체 공기를 시원하게 바꿔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페트병에 물을 넣고 꽁꽁 얼린 다음 선풍기 앞에 놓는 방법이에요. 이게 더 오래 가거든요. 얼음 조각은 금방 녹지만 페트병 얼음은 4시간 넘게 시원함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냉방 효과 2배로 올리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바로 얼음 그릇이나 페트병 위에 얇은 수건을 적셔서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까지 더 차갑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훨씬 강해져서 체감 온도가 많게는 4도까지 내려가요. 진짜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이 방 안에 퍼지는 거예요. 페트병 2개를 번갈아 쓰시면 하루 종일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나는 선풍기 앞에서 쓰고 하나는 냉동실에서 얼리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방법이 또 있어요. 페트병에 그냥 물 대신 소금물을 넣어서 얼리는 거예요. 소금물은 일반 물보다 더 차갑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소금이 어느 점을 낮춰주기 때문에 더 차가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제 선풍기 앞쪽을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번엔 뒤쪽으로 가볼까요? 여기서 또 다른 놀라운 비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풍기 뒤에 붙이는 마법의 아이템입니다. 바로 아이스팩을 선풍기 뒤에 붙이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택배를 시키면 냉장식품이나 냉동식품과 함께 아이스팩이 하나쯤은 꼭 따라오죠. 보통 집에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여름철 최고의 보물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아이스팩이나 얼린 생수병을 선풍기 뒷면 공기 들어가는 곳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무줄이나 끈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아이스팩에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천이나 비닐로 감싸는 것만 신경 쓰면 돼요. 이렇게 하면 선풍기 자체가 시원한 공기를 흡입해서 더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내요. 왜 효과적일까요? 선풍기는 뒤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앞으로 내보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뒤쪽 공기가 차가우면 앞으로 나오는 바람도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선풍기 전체에서 나오는 바람이 고르게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앞에 얼음 놓는 방법은 바람의 일부만 시원해지는데 이 방법은 모든 바람이 다 시원해져요. 앞서 알려드린 선풍기 앞에는 얼음 그릇을 놓고 뒤에는 아이스팩을 붙인다면 효과가 2배로 늘어나겠죠. 이렇게 하면 정말 에어컨 리모컨은 찾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번엔 아예 공기의 흐름 자체를 바꿔보는 혁신적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선풍기로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선풍기를 바람 쐬는 용도에서 벗어나 공기 흐름을 바꾸는 장치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밤에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밤에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창문을 2곳 이상 열어야 해요. 하나는 선풍기를 놓을 창문이고 다른 하나는 공기가 들어올 창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풍기 방향이에요. 선풍기를 평소처럼 안쪽으로 향하게 하지 마세요. 반대로 바깥쪽으로 향하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실내의 더운 공기가 밖으로 밀려나가고 반대편 창문으로는 자연스럽게 시원한 바깥 공기가 들어와요. 쉽게 말해 집안 공기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선풍기를 바깥으로 돌리면 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시원하지?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더운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서 방 안 전체가 금세 시원해져요. 언제 쓰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해가 진 후, 낮에 뜨거워졌던 공기가 식는 저녁 9시부터 새벽까지가 최고예요. 이때 바깥 온도가 실내보다 낮거든요. 낮에는 바깥이 더 뜨거우니까 이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워져요. 그런데 시원한 바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 자체가 뜨거우면 그 시원함을 제대로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바람이 아니라 내 몸부터 식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몸을 직접 식히는 즉효성 방법입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이나 손목, 무릎 등에 감고 선풍기 바람을 쐬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물이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피부의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목과 손목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곳에는 굵은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여기를 차갑게 하면 몸 전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경동맥과 요골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들이 피부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냉각 효과가 전신으로 빠르게 퍼지는 거죠.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꽉 짜주세요.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짜면 됩니다. 그리고 목 뒤나 손목에 감아주세요. 그 상태로 선풍기 바람을 쐬면 수건이 마르면서 내 몸의 열기를 빼앗아 갑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시원해져요. 몸 전체가 금세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더운 날 밖에서 돌아와 땀이 줄줄 흐를 때 이 방법을 쓰면 체온이 빨리 내려갑니다. 그런데 젖은 수건이 불편하시다면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쿨링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에탄올이나 멘톨 성분이 들어간 스프레이를 팔이나 다리에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쐬는 거예요. 이런 스프레이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쿨링 스프레이나 시원한 스프레이라고 하면 약사님이 바로 알려주실 거예요. 가격도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팔이나 다리에 가볍게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 됩니다. 그 순간 스프레이 성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피부에 차가운 기운을 전달해요. 그런데 이 모든 방법을 다 따라했는데도 아직 시원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딱 한 가지 원인을 의심해야 해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공기 속 습도예요. 아무리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도 공기 자체가 눅눅하고 축축하면 땀이 제대로 증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덥고 짜증이 나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래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습한 날씨를 더 힘들어하게 되거든요.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아서 몸에서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피부도 예전처럼 탄력 있지 않아서 땀구멍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요. 그래서 같은 습도라도 젊은 사람보다 우리가 더 답답하게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여름철 불쾌지수는 온도보다 습도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온도가 30도라도 습도가 50%면 괜찮은데 온도가 28도라도 습도가 80%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제가 아는 72세 최영희 할머니도 그랬어요. 선풍기를 아무리 틀어도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선풍기는 멀쩡했어요. 그런데 습도계를 보니 85%가 나오더라고요. 그날이 비 온 다음 날이라 공기가 정말 끈적끈적했거든요. 바로 습기가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였어요. 이럴 땐 선풍기와 함께 제습기를 같이 켜보세요. 공기 속 수분이 빠져나가면 바람의 시원함이 훨씬 강하게 느껴져요. 제습기가 없으시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쓰던 전통적인 방법도 있어요. 전통 제습법과 실전 활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신문지를 구겨서 방 곳곳에 놓아두세요. 특히 모서리 쪽이나 옷장 근처에 놓으시면 습기를 잘 빨아들여요. 하루에 한 번씩 새 신문지로 갈아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숯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작은 그릇에 숯을 담아서 방 안에 놓아두세요. 숯은 자연 제습제 역할을 해요.
냄새도 없애주고 습기도 빨아들이니까 일석이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햇볕에 말려주시면 계속 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소금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굵은 소금을 접시에 담아서 방 안에 놓아두세요. 소금이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점점 녹아내려요. 완전히 녹으면 새 소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방법들을 써보신 최영희 할머니가 며칠 후에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선풍기가 갑자기 시원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습도만 조절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온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를 뽀송하게 바꾸는 것도 시원함을 만드는 핵심이에요. 습도를 낮추면 같은 선풍기 바람도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이상적인 습도는 50에서 60% 정도예요. 이 정도면 선풍기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느껴져요. 습도계가 없으시다면 몸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공기가 끈적끈적하고 땀이 잘 마르지 않으면 습도가 높은 거예요. 옷이 몸에 달라붙고 머리카락이 눌러붙는 느낌이 들면 습도 조절이 필요한 상태예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생활 조언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강관리법이 있어요.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실내외 온도차가 커져서 몸에 무리가 가요.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혈압이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실내외 온도차를 크게 벌리지 않으면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방법들이에요. 자연적인 냉각 효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몸에도 부담이 적어요. 또한 적절한 습도 유지는 호흡기 건강에도 매우 중요해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나 진드기가 번식하기 쉽고 너무 낮으면 기관지가 건조해져서 감염에 취약해져요. 50-60%의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여름을 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선풍기를 사용할 때도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세요. 시원한 바람에 땀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탈수가 될 수 있거든요.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아요. 밤에 잘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선풍기 바람을 직접 몸에 계속 쐬면 근육이 경직되거나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타이머를 이용해서 2-3시간 후에는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하시거나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방향을 조절해주세요. 이 모든 방법들을 활용하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작년 여름 이 방법들을 활용한 73세 박상철 어르신은 여름철 전기요금을 30만원 넘게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 하루 종일 틀면 보통 8,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나가는데 선풍기는 하루 종일 틀어도 2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한 달이면 6,000원 정도죠. 에어컨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그 아낀 돈으로 여름철 기운 빠질 때 영양제라도 지어 먹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 부담도 덜고 일석이조예요. 또한 환경적으로도 좋아요. 에어컨 사용을 줄이면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탄소 배출도 감소해요.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죠.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선풍기 앞에 얼음을 놓으면 습도가 높아지지 않나요? 약간은 높아질 수 있지만 시원함을 느끼는 효과가 훨씬 커요. 습도가 걱정되시면 제습제나 신문지를 함께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이스팩을 선풍기에 붙여도 안전한가요? 네, 안전해요. 다만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천이나 비닐로 잘 감싸주시고 전기 부분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페트병에 소금물을 얼리면 더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소금 비율은 어떻게 하나요? 물 1리터에 소금 2 또는 3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짜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리는 방법은 언제 사용하면 안 되나요? 낮에 바깥 온도가 실내보다 높을 때는 사용하면 안 돼요. 저녁 9시 이후부터 새벽까지만 사용하세요. 쿨링 스프레이를 매일 사용해도 되나요? 하루에 3번, 4번 정도는 괜찮아요. 다만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보세요. 습도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습도계를 사용하시거나 몸으로 느껴지는 끈적함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옷이 몸에 달라붙고 땀이 잘 마르지 않으면 습도가 높은 거예요. 이 방법들이 건강에 해롭지 않나요? 전혀 해롭지 않아요. 오히려 에어컨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이라 건강에 더 좋아요. 다만 선풍기 바람을 직접 오래 쐬지는 마세요. 지금까지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이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하시면 정말 에어컨이 필요 없어집니다. 전기료는 10분의 1로 줄고 몸은 더 건강해지고 잠도 깊게 잘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페트병 하나를 냉동실에 얼리세요.
지금 당장 택배 아이스팩 하나 찾아서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여러분은 이제 똑똑한 시니어가 되었습니다.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지혜로운 어르신이 되신 거예요. 주변 분들이 전기료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면 이 방법들을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더위에 고생하는 이웃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름을 보내세요. 에어컨 없이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작은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행복한 여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동반자,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행복한 인생을 위한 유익한 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어요. 시원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